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차지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오산시청에서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겨울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태원 거리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슬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유족과 피해자들을 목소리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그들의 입을 털어막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슬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여름 국가의 명을 받고 공무 수행 중이던 해병대 최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담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더욱 참담했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하나원 공중보건의로 탈북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분들이 제 첫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없는 소속으로 위기지역의 난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제 업이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 소명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의 본분과 중심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런 정치의 본분을 무시하고 고장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살리는 일에 일평생을 바쳐온 저 차지호를 이번 정권 심판에 앞세워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해 심판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미래 설계자입니다. 옥스퍼드대, 존스홉킨스, 맨체스터 카이스트의 전문가들과 다가올 내일을 예측하고 그리고 위기를 대비해왔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전 지구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의 경쟁력을 책임질 R&D 예산을 무려 5조 원 이상 삭감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이런 R&D 삭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우리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도 틀어막았습니다. 사지를 들어 내쫓았습니다. 피해자의 한 학생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또한 2022년 아시아 1위, 세계 5위를 기록했던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글로벌 혁신지수는 2023년 1년 만에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법인세이나 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쓰나미에, 위기의 쓰나미에 대비하여야 하지만 방파제가 되어줄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가는 것입니다. 미래 유죄로만 또 벅차야 우리의 정치도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비위로 완전히 오염됐습니다. 디지털 대신에 디올백이, 양자기술 대신에 양평고속도로가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미래 대신에 김건희 이름 석자만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 정치가 죽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공화국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래 설계자인 차지호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미래마저 구속시킬 수 있다고 믿는 무도한 정권의 무능함을 차지호와 민주당이 심판하겠습니다. 현재 매몰된 윤석열 정권의 죽이는
정치 시대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살리는 정치, 그 시대를 제가 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산을 경기 남부 미래벨트의 두뇌이자 AI 인재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경기 남부를 흔히 반도체 벨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 남부를 미래 벨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각종 첨단 산업단지로 빼곡한 경기 남부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할 미래 벨트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AI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우리 현대 산업의 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AI가 그리고 AI에 기반한 응용 분야가 미래의 산업의 쌀입니다. AI 없이 미래를 논의할 수 없고 미래 산업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건대 반도체로 시작된 현재 이 4차 산업혁명은 AI와 AI를 응용한 사회 변화로 완성될 것입니다. AI는 산업혁명의 게임 체인저일 뿐만 아니고 의료와 복지, 교통,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와버린 4차 혁명의 꽃이 될 AI가 오산의 미래입니다. 저는 오산형 글로벌 AI 3축 전략으로 AI 산업혁명을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미래 변화들로 완성시키겠습니다. AI 산업, AI 생태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재입니다. 오산의 AI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를 유치하고 오산에서 AI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제가 졸업했고 연구진으로 활동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와 같은 글로벌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 세계 글로벌 AI와 공공의료 관련된 전문 연구진들을 오산으로 모으겠습니다. 제가 가장 구체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글로벌 공공 AI 트레이닝 센터를 지어 초중 고교 학생들을 위한 AI 에듀케이션 4.0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오산이 키운 글로벌 AI 인재들의 사회 진출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초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국제단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산업협력 인턴십 프로그램도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총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I를 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AI 관련된 미래 변화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 차지호, 세계가 인정한 글로벌 전문가입니다. 저 차지호가 오산과 함께 오산형 글로벌 AI 생태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산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교통체계, 저는 오산형 미래 교통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오산이 더 커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한민국의 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이 훨씬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저는 오산의 광역교통망을 그린 스마트화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지대 해소를 위해 호출버스인 똑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오산시 전철 노선을 도시 중심에서는 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GTX-C 노선 오산 구간의 연장이 확정되도록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국비도 확보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성 오산 연장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산과 서울의 거리를 좁혀 강남권 접근성을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을 연결하는 트램 건설도 앞당기고 서울의 광역버스를 확대해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맞이할 미래 모빌리티 혁명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오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산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산에서 대한민국 2050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산과 차지호는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것도 닮았고
제가 오산에 와서 느꼈던 사람 귀한 줄 아는 것도 닮았습니다. 저 차지우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존스 홉킨스 같은 글로벌 연구기관에서 미래학자로서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세계적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왔습니다. 교육도시 오산, 미래인재를 키워왔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혁신교육을 선도해왔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국경원사의 활동을 통해 소외받는 약자의 아픔과 연구오는 이주민들의 서름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품었습니다. 이런 저와 오산, 인정하는 오산, 연구가 저의 부족한 저와 제 가족들을 스스럼 없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아주 사랑스럽게 품어주셨습니다. 오산과 닮은 저 차지호가 오산에 필요한 미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오산이 중심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들께 저는 감히 저와 저의 비전과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20년간 했던 과거들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 제가 그릴 청사진들을 오산의 지역에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그릴 청사진들을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오산이 인구 23만을 넘어 35만의 중견 도시로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보였던 도시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한 건데 앞으로 10년은 오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일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산의 시민의 열망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다음 10년에 그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주위 100만 도시가 견주어 뒤떨어지지도 않고 오산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의 10년의 변화,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오산의 10년의 변화를 오산 시민의 입장에서 오산 시민의 눈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국제적인 미래 비전과 마인드를 익혀왔습니다. 남다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도 축적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산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따뜻한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50년을 오산에서 중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오산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의원 예비후보 김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할 도의원 김여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3가지나 해주셔서 우선 대답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대답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교육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산이 초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혁신교육을 통해서 오산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와 이제 맨체스터 대학, 국내외 대학에서 당연히 입시를 담당했었습니다. 어떤 인재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하고 어떤 인재들이 어떻게 저희가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저희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사실 여러 이제 준비들이 만들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서 필요한 인재상은 기존의 교육 방법들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에 있는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랑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게 된 구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국경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5년, 10년이라도 먼저 그런 트렌드에 대응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오산에서 그런 미래 인재에 맞는 교육들이 먼저 시작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다른 곳에서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혁신교육이 저는 고등교육,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한 연구진들이 오산 지역에 위치하고 여기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일어나는 파급 효과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공공에 개입을 하면서 그 공공교육에 개입을 하면서 만들어진 2차 효과들을 가지고 여기 오산 지역에 조금 더 나아갈 미래 교육들을 함께 설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현재 입시 트렌드를 넘어서 앞으로 바뀌게 될 입시 트렌드, 그리고 미래 인재상들을 미리 몇 년 먼저 오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역 정서와 관련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전략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그 지역 정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유권자분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는 이제 유권자들 마음이, 제가 만났던 분들의 마음은 이게 굉장히 여러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산 지역 정치의 여러 가지 갈등에서 만들어진 상처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외부에서 이제 전략 인천이 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상실의 고통들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역의 민심은 변화에 대한 민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산에 계신 분들이 저는 이 정도로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는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예상을 못했었어요. 하나는 이번 정권 심판에 대한, 그래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를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한 열망들이 느껴졌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특히 이제 20, 30대 그룹, 조금 40대 그룹에서 보게 됐던 거는 오산 자체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기자회견 이게 출마 선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한민국 전체로서 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다음 1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게 될 것은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개의 더 다른 도시들이 있겠죠. 근데 오산이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저는 이제 한국 여러 나라에서 그런 미래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는 것,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들, 오산의 미래에 대한 열망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오산의 변화, 어차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저는 오산에 있는 지역 공동체, 그리고 오산 시민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 한 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내외 제가 가진 전문적인 영역을 총동원해서 오산 시민의 이런 열망에 맞는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 멱살을 잡고 와서라도 그 외의 전문가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오산의 변화가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고, 오산에서 만들어진 미래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여러 곳으로 확산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게 오산 시민이 가진 기대고 오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부심에 걸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를 위해서는 원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곽상우 시장님,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셨을 때 저를 이제 지지 선언을 다시 한번 해주셨던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다른 경선에 참여하셨던 후보님들 모든 분에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지를 얻고 실무진들은 이제 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저는 오산 지역의 진보 진영, 그리고 더 나아간 이제 중도 진영까지 포괄적으로 힘을 합치고자 합니다. 정권 심판의 기치로 저희는 우선 뭉칠 수 있고, 오산의 미래를 위한 변화에 대한 열망에 시민들을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시죠. 예, 오사TV 이경우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그 뒤에 써있는 따뜻한 미래 설계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산에 이렇게 이제 오산 지역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실 계획은 언제부터 갖고 계셨으며,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오산에 계시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속 오산을 지키실 건지, 그리고 이제 오산 지역 현안에서 지금 시장이 국힘 소속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오산이 SOC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시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전략공천은 뭐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고 이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전략공천을 결정할 때 굉장히 공정하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영입된 인재들에게는 사전에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에 그 전략공천이 지정된 거를 전략공천 정해진 그 전날 밤 11시 반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지난 2, 3주간 제가 왜 오산 지역에 결정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결정된 이유들도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산은 미래 변화가 가장 먼저 올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10년간, 15년간 굉장히 빠르게 바뀔 도시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동의들, 그런 전략상 동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전략 공천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20년간 안민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튼튼한 민주당의 토대를 닦으셨고 다음 20년간, 15년간, 10년간 여기에 오산 지역에서 이런 미래 변화를 이끌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전략과 미래 설계의 전문성을 가진 제가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전문성,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미래 설계, 미래 전략의 전문가로서 오산의 10년, 20년에 대한 부분들을 형성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그 청사진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유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를 여기 제가 오산 지역에 오게 된 이유가 됐었고 저는 반 정치인, 반 전문가로서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하셨던 따뜻한 미래 설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주위의 동료들, 전문가 동료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인도주의 미래학자라는 표현을 원래 먼저 썼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활동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을 하면서 보게 된 여러 다양한 글로벌 위기들이 현재보다 미래에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는 미래 위기, 미래 전략들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저는 2030년 이후에 올 글로벌 위기들, 이게 재난들, 기후변화들, 팬데믹 그리고 이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오는 다중 위기들이 경제, 사회적 충격들을 주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목격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왜 미래 설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따뜻한 미래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 미래 변화의 시대에는 보통 난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완전히 도시 자체가 변화되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여기 계시는 오산 시민, 먼저 거주하셨던 여기 공동체들은 깨져버리는 것들을 워낙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미래가 난개발로 가득한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가 예전에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겪었고 제 신념이 되었던 따뜻한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하는 미래를 생각을 하고자 했고 그 말을 표현하고자 따뜻한 미래 설계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 오산시장님께서 국민의힘 쪽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산의 여러 가지 정책들, 개발 정책들을 추진을 하지만 저 같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시야가 단기적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야로 올해 뭐가 들어오고 내년에 뭐가 들어오고 이러면 사실 도시 전체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새로운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미래는 지금 당장의 사업들, 지금 당장 개발들을 하기 위해서도 10년, 20년의 청사진, 미래 전략들을 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오래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확실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발들이
된다면 그거를 그냥 난개발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산 시장님이 현명하시고 또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당선되고 함께 일을 했을 때 전문가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현 오산 시장님께서 2년간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미래 전략, 미래 개발 전문가로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미래 전략들을 가진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면 충분히 소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강민입니다. 공약 중에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하셨고 글로벌 공공 AI 센터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가 질 것이며 네.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요. 네. 또 하나 오산 전철 구간을 지하화하신다 하셨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구간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네. 우선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할 때는 지켜야 될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치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분명히 이 공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부터 먼저 걸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는 AI R&D 클러스터 중에서 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미 카이스트에서 재직을 하면서 존스 홉킨스 대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이미 파트너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연구에 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 클러스터를 어디에 만들어야 될지 어디에서 중심이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산 지역에 저는 이런 글로벌 연구기관의 연구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R&D 클러스터, 연구 클러스터는 첫 번째 보통은 이런 뭔가 유치하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돈보다 먼저 와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 오산으로 저희가 공동으로 연계해서 올 수가 있다고 하면 두 군데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지역에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예산들을 우선 현 오산시장님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 이 R&D에 투자하는 미래 R&D에 투자하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글로벌 이제 석가급의 연구진들이 오산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국내외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이 체결됩니다. 국내 대학들뿐만 아니고 국내 대학들, 유수 대학들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유수 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연구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특히 이제 주요 테크 기업들의 R&D 비율이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R&D 비율을 투자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런 AI인재들 혹은 글로벌 숙각들이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사람들 막 구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산에 모여있으면 당연히 오산에 이런 자금들이 투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철 지하화 구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공공의료 R&D 클러스터 이 부분은 제가 우선 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지역 공약들은 한 달 동안에 혹은 2, 3주 동안에 배우고 연구한 제가 주도해서 나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이 공약들을 계속 추진해왔고 말씀을 안 했던 이전에 계셨던 기로서가 선배님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오산시청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의논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을 긋는다는 게 얼마나 신뢰가 없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말씀들 더 경청을 하고 몇 달에 걸쳐서 1, 2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걸 현실화될 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공약들 저는 귀담아 듣고 오산 시민이 원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I, 대한민국 글로벌 한 부분을 끌고 올 수 있는 공약들은 제가 주도해서 시민들 설득해 나가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 설득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네, 그렇게 짧게 질문해 주시고 대답도 짧게 해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대답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안민석 의원께서 안민석 관련 공조직하고 공조도 주고 또 사무실도 주고 다 줬다 그러면서 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박상우 전 시장님 모셨는데 박상우 시장 뭐 존대는 말 없어요? 아시다시피 박상우 시장님께서는 전 시장님께서는 가장 먼저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무실을 내주셨고 저희가 후원회 사무실을 이렇게 내주신 사무실에서 차려서 저는 거기에 제 얼굴이 이제 현수막이 그렇게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또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게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을 다 저희 캠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저희는 또 하나하나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이번 선거에 함께하고 있고 선거 이후에도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지역 공약, 지역 정책들 시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문가십니다. 말씀 귀담아 듣고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더 기억나요? 후원회 사무실 줬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주신 사무실에 저희가 후원회 사무실을 이제 설립을 하고 아직 저희가 현수막 제작이 많이 안 돼서 현수막 사무실을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소비들이 수지로 나갈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에 머물 수 있는 필요한 걸 고민해 주시면 그럼요, 고민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 교통체계가 발달한다는 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오산에서는요. 오산이 대한민국 안에서 혹은 이 경기 벨트 안에서 무게감, 존재감이 없으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다른 분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산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더 큰 무게감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하나는 제가 잘할 수 있는 AI나 뭐 이런 연구 클러스터와 이 그것과 연계된 핵심 교육 시스템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 마찬가지로 다시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색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쪽으로는 주차난이 있죠. 외부에서 온다 한들 여러 가지 주차난들이 있어서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또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확충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이런 교통망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조금 더 쉽게 연결된다고 하면 오색시장과 같은 곳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모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오색시장만 가지고는 또 약합니다. 이건 오산시에서 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패키지가 필요할 것 같고 또는 예를 들어서 오색시장과 연계된 곳에 복합문화센터 혹은 아트센터 같은 것들이 구성을 해서 뭐 한국에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들이 모이게 된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 가진 유통상권 그리고 전통적인 문화와 굉장히 현대적인 문화, 예술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색시장을 방문하면서 오산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통체계랑 같이 진행이 돼야지 말씀하신 대로 오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이 나오셨어요. 그럼 추후에 우리 또 기자분들 다시 만나서 간단히식으로 간단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누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홍보 좀 야무지게
따뜻한 미래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질문 내용들이 많겠지만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다시 한번 해야 될까요? 좀, 네.